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PT 이용술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5월의 1주차가 좀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까지가 5월 4일 1막이었고, 자, 오늘부터 2막 스타트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힘차게 미라클 모닝 비전 스타트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자, 비즈니스 아침 단상으로 먼저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아침 단상은 나는 왜 PM 사업을 하고 있는가? 예, 이러한 질문으로 한번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PM 사업을 하고 있는가? 어, 자, 지금 다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다 PM 사업을 하고 있는, 즉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뭐 소비자가 이 방송을 뭐 들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우리 사업자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겠죠? 미라클 모닝 비즈니스 스타트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 사업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2달 지금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침에, 저는 항상 아침에 우리 파트너를 만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날씨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게, 제가 어제 그룹 단톡방에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제 제가 이제 5월 5일이었잖아요. 어린이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뭔가 믿지는 어린이날인데 어머니 생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신이니까 어린이날 선물해달라고 해서 어떤 어머니 선물을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믿지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참, 그리고 또 어버이날에도 며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어머님 생신에 또 5월 8일 어버이날에 이렇게 연결되는 뭐 그런 부분인데, 어쨌거나 그런, 것 때문에 어제 저도 이제 어린날이었지만 어머니 생신, 때문에,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왜 PM사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내가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하기 전에 뭐 어제 제가 뭐 사진 이렇게 찍어봤는데, 예, 어제 날씨 너무 좋았죠? 여름 날씨, 초여름 같은 날씨였고 날씨 너무 화창했고요. 우리 사진에 보면은 임지연 사장님, 그리고 여기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지금 여기 시바견이, 칼이라고 저희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고, 여기 탑이라고 우리 어머님이 키우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키우고 있는 이제 비숑입니다. 비숑인데, 이렇게, 그리고 둘이 어제 이렇게 멋진 시간도 갖고, 예, 보시면은, 여기,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님, 그리고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여동생은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고 있어요. 법인도 한 2-3개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에이전시와 또, 뭐죠, 그런 일을 또 하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신사동에서. 예. 여동생은 저보다 3살 어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천암, 제 여동생의 남편이죠. 예. 걔가 4마리를 풀어놨죠. 요 또 1마리가 남동생, 여기 또 이제 여동생이 키우는 요 시바와 여기는 이제 스피츠예요. 4마리 저서지 않고, 여기 어제 그 애견 동반 식당을 갔는데 요 사진 찍는 포토존도 있더라고요. 여기 막내입니다. 여기 막내. 막내하고 우리 또 처제가 아니라 재수 씨하고, 우리 막내가 이 고기를 잘 구워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3남매인데 다 모여도 여기 조카이거든요. 조카가 요즘에 그 고모 덕분에 지금 드라마하고 영화에 고정 지금 단역으로 좀 출연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30 몇 회차까지 찍으면서 거의 700만 이상 돈을 번다 그랬고, 지금 중3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다 모여도 9명밖에 안 돼요. 왜? 저도 여기
조카들이 없죠. 여동생도 애들이 없고, 강아지만 4마리, 총 합쳐서 13명입니다. 13명. 아, 지금 요 차, 제가 아버지 선물 드린 거거든요. 지금 저는, 다른 차 그랜저 끌고 다녀요. 근데 아버님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핀라인 로고 이렇게 붙여 있죠. 그래서 사진 한 장 저도 이렇게 찍었는데 일부러. 자, 어제 이렇게 저는 가족들과,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가족에 대한 어떤 의미도 좀 새기고, 다들 이제 부모님 그늘에 있다가 다 독립해서 살아온 지 되게 오랜 시간 지났잖아요. 우리 막내도 지금은 45, 45살이고 여동생은 48, 제가 51세 이렇게 3년 차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가족들과의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예전에 우리 가족끼리 모임할 때도요. 서로가 잘 안 되면 좀 잘 안 될 때 만나면요. 가족끼리 만나도 조금 그래요. 사실 우리가 뭐 돈돈 그러면 되게 이상한 것 같지만 다들 경제적으로 좀 잘 됐을 때 여동생도 요즘 잘 되고 남동생도 요즘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족끼리 모여도요. 뭐, 이런 애견 식당을 가든 카페를 가든 이런 돈에 대해서 별로 구애 안 하고 요즘 만나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얘기하면 우리가 어쩌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 이 목적도 결론은 다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정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성공이라는 것도 내가 있는 거지. 불행한 삶을 위해 성공했는데 불행하다.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거는 내 삶의 의미와 어떤 행복,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행복의 어떤 전제 조건이 저는 얘기를 해요. 성공의 전제 조건은 첫 번째,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와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 이 세 가지가 기본 전제 조건이다. 이런 게 선행이 되면서 뭔가 인생의 의미와 또 행복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제가 PM 사업이 잘 되고 또 이렇게 BMW가 선물할 정도로 하니까 저를 믿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를 못 믿는 게 아니라 PM이라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못 믿는 거지 저를 못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제가 하는 비즈니스도 이제 신뢰를 갖고 믿고 저도 당연히 믿고 그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왜 PM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아주 단상의 질문을 꺼지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구나가 PM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선택한 동기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분은 제품이 좋아서 내가 이 제품을 소비자로 먹었는데 이게 누군가한테도 전달도 이렇게 좋은 제품이니까 내가 제품을 전달하면서 이런 형태로 그냥 가볍게 사업을 시작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저같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단연간의 어떤 경험이 있다 보니까 PM이라는 어떤 이 사업을 알았을 때 저는 그냥 촉으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이 사업은 되는 사업이다. 무조건 된다. 이 PM의 성장률을 보면서 저는 정말 비즈니스로서 뛰어들었고 그러면서 당연히 비즈니스람에 있어서 내가 이 PM 알아볼 때 그러면 아이템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부해보고 직접 먹어보고 왜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알아볼 수밖에 없죠. 그 사업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알아보는 그런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사업은 쉽게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떠한 각자들마다 이 PM 사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호기심을 갖고서 알아보게 된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누구나가 선택한 동기는요, 좀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이유로 내가 이 PM을 선택했든, 어떤 동기가 선택했든,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사업을 해 나가는 중에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PM에 대해서 이제 내가 좀 더 사업의 깊이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또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내가 사업하는 이유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업을 하는 중에 그전에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정말 믿는 사람한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한 마음에서 좋은 제품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분이 건강도 안 좋아. 근데 그분이 PM 사업이란 뭐 네트워크 마케팅 이유만으로 나를 거절할 때 어떤 분은 그럴 때 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도리어 오기를 가지고 진짜 그 순간에 결단해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면서 이제 사업하는 이유가 생기죠. 내가 이 친구를 봐서라도 내가 반드시 성공한다. 어? 저 사실 그런 케이스예요. 예전에 제가 이 PM 말고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입문했을 때, 솔직히 제가 좀 아래로 봤던 그런 친구들이 날 거절하고 무시했을 때, 진짜 속으로 열받고, 야, 내가 널 봐서 내가 꼭 성공한다. 어?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열심히 사업을 했던 좀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사업을 하는 중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들이 더욱 명확해지고 구체화되고 그리고 그 이유들이 다 늘어나요. 저는 또 어제 가족과의 모임을 가지면서 내가 왜 피해서 하는가에서 이 하는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지는 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 피해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지금 가지고 아침에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진짜 사업하는 이유가 구체적이고 분명 좀 명확해졌을 때 내가 사업이 되더라고요. 결론 저희 사업은 내가 물론 제품을 전달하고 소비자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떠한 그 결과로서 어떤 비전과 가치를 정말 느낄 때는 언제냐? 결국에는 그러려면은 내가 나를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가 일단 기본적으로 3명은 있어야 돼요. 3명. 2명도 아니에요. 3명. 정확히 내가 A, B, C 3개의 레그 기본 구도에 저희 사업의 기본 구도는 1번 레그, 2번 레그, 3번 레그의 그 사업자 조직을 만드는 게 사업 파트너를 만드는 게 기본 구도입니다. 근데 그런 사업 파트너를 만들어 나갈 때 자신이 사업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못하면 사업 파트너는 쉽게 안 생겨요. 물론 제품 전달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대에 막 10명, 20명씩 있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 10명, 20명인데도 사업 파트너는 없어. 왜? 자기 자신부터가 사업에 대해서 사업으로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좋은 제품 홍보하는 차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성공은 쉽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 또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도 이런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지 않으면 큰 조직은 키울 수가 없습니다. 큰 조직은. 그래서 나는 왜 PM 사업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이 사업하는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더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결론은요, 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꿈. 꿈이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꿈이에요. 그러한 꿈들이 계속 생겨나죠. 생겨나죠.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 꿈 중에 하나가 저는 전 세계에 저희 멤버십을 구축하고 싶고 정말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터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에이펙 리더 미팅에서 롤프 소르브 회장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진정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면서 얘기하는 게 영어 공부하십시오. 영어 공부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어 공부하라고. 저희 지금 글로벌 본사는 룩셈부르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리고 유럽 본사는 독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 본사는 미국에 있어요. 미주 본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룩셈부르크에 있는 글로벌 본사에서는요. 단 한 마리도 거기 본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다 모여 있대요. 거기는 모두 영어로 모든 것들 소통한다고 합니다.
롤프 소르 회장님이 독일인이지만 영어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영어부터 공부해야 된다. 제가 요즘에 다시 영어 공부 다시 시작했거든요. 요즘 제가 공부하고 있는 슈퍼윌이라고 하는 그런 분의 이제 그 기존의 좀 영어 교육과는 좀 다른 방식의 그런 교육을 제가 인강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요 오리엔테이션 1, 2, 3에서 하는 얘기가 결론은 당신이 딱 거기 미션이 있어요. 그 강의 끝나면 미션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는 게 당신이 이 영어 수업을 듣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이거에 대한 답변하는 게 있어요. 미션을 인증하고. 저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미국을 가고 싶다. 그리고 제가 영어를 배워서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과 그런 걸 하고 싶다. 이렇게 썼는데 그 영어 거기서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신이 왜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십시오. 오리엔테이션 그런 정신교육을 엄청 시키더라고요. 저도 내가 PM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스스로의 질문에 나는 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분명하면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5월 사업 2막입니다. 2막. 2막의 첫날이에요.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 PM을 하고 있는가? 지금은 미약하더라도 그런 피업하는 사업하는 이유를 좀 명확히 하는 그런 단계가 분명히 성공의 꼭 필수적인 요소다. 이제 꿈의 크기만큼 성공은 이루어지고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한번 설정하시고 목표를 설정하시고 내가 왜 PM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면서 그런 사업하는 이유를 좀 명확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비자 아침 나서 이걸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오늘은 PM 바로 알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M 바로 알기. 지난주까지 계속 며칠 전까지 계속 이제 뭐 산도, 당도, 또 온도 이런 거에 대한 얘기 했었고 자연 치유력에 관련된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것도 공부 좀 했었고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내가 취급하고 있는 이 아이템, PM의 제품을 정말 아는 만큼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근데 오늘은 PM 바로 알기 시간을 가질 건데 어떤 부분이냐? 저희 스프링 노트나 저희 교육할 때 항상 요 페이지인데 여기서 오늘은 여기 지금 박스 있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 우리 PM의 제품은 노 설탕, 노 GMO, 노 글루텐, 노 색소, 노 방부제, 노 화학 부영제, 노 상업주의. 그래서 상업주의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무다. 육무다. 육무. 그래서 무설탕, 무GMO 이렇게 6가지를 우리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서 나중에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뭐 글루텐부터 뭐 GMO, 뭐 설탕, 뭐 색소, 방부 얘기를 하겠지만 자, 오늘은 여기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면 자, 이 화학 부영제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요. 화학 부영제. 화학 부영제. 자, 얘가 부영제라는 건요. 어떠한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화할 때 부영제 무조건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제품을 상품화할 수가 없어요. 상품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갔어요. 사과 같은 경우도 상품성이 있냐 없냐. 상품성이 있는 사과들이 더 비싸잖아요. 근데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도 이 좋은 원료로 우리가 만들었어도 결국 상품화할 때는 이런 부영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부영제에서 어떤 부영제 썼냐, 즉 화학 부영제를 썼냐 안 썼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노 부영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어떤 내용이면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자 일단 무부영제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무부영제, 노 부영제 이유 이러한 부분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유튜버인데요. 이분이 유튜브를 이제 인용을 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분도 얘기하죠. 사실 무부영제라는 말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무화학부영제, 노화학부영제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부영제는 쓰입니다. 근데 화학부영제,
무화학 부영제는 표현해서 맞다. 그래서 우리는 노화학 부영제 정확히 지금 쓰고 있고요. 자, 그럼 화학 부영제가 뭐냐? 화학 부영제. 이 화학 부영제라는 게 대표적인 것들이 HPMC. 이거 이름이 좀 어려워요. HPMC가 히드록시 프로필,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에 이걸 짧게 줄여서 약자로 HPMC,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 이거를 HPMC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화학 부영제 중에 하나고요. 또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그리고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화학 부영제고요. 그러면 화학 부영제 왜 사용하는 걸까? 왜 사용할까요? 화학 부영제.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원료를 제품화하기 위해, 상품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영제를 쓴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또 일반적으로 생산 효율성, 안정성, 이제 안전성이 아니에요. 안전성이 아니라 안정성 때문에 이런 이유로 화학 부용제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블렛을 만들어요. 이게 딱 응고가 이거 찍어내잖아요. 근데 이게 막 달라붙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딱 딱딱하게 굳어야 되고, 또 캡슐에 집어 넣더라도 이 캡슐에 넣으려면 이 파우더가 막 이렇게 막 엉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뭐 스틱에 드시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런 생산 효율성과 안정 때문에 이런 화학 부영제가 쓰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제품을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화학 부영제가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품의 성분별로 한 1에서 한 2% 정도가 이 화학 부영제가 쓰인대요. 어찌 보면 우리 예전에 우리 음식 같은 거 할 때도 예전에 그 다시다? 요즘 다시다 안 쓰죠. 그 감미료 이거 쓰잖아요. 감미료 쓰는데 요즘에 그 감미료도요. 그 요리의 맛을 더 내기 위해서. 근데 그 감미료가 없을 때는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직접 뭐 북어에다가 무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육수를 내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으니까 손쉽게 그런 감미료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이 건강기능식품도요, 이런 화학 부영제가 이제 맛을 내는 건 아니고요. 요리의 맛을 내기 위해서 그 감미료를 쓰듯이, 근데 감미료도 이제 화학 감미료 같은 게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원료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화학 부영제는 사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얘기하는 것도 화학 부영제가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섭취량이다. 얼마 들어갔냐. 우리 식약처에서는 한 2% 미만으로 그렇게 아마 광고로 진행될 거예요. 중요한 섭취량이다. 이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전보다, 근데 이제 문제는 1%, 2%밖에 안 쓰인다고 해도 이전보다 소비하는 건강식품의 종류가 많이 많아졌다. 맞죠? 예전에는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 한두 개 챙겨 먹던 시절에서 이제 오메가3에 뭐 우리 같은 경우 뷰티 콜라겐에 뭐 건강식품 많이 챙겨 먹잖아요. 여러 가지. PM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러한 지금 제품들을 종류를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 이하 밖에 안 들어가도 이분의 얘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식품 첨가물 및 혼합 제재료 품목별 사용 기준 2% 이하라고 합니다. 2% 이하로 이렇게 기준을 세워도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 전부 다 2%씩 들어갔어. 그럼 여러 가지 제품을 먹으면 그 양이 많아지지 않냐. 이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부영제가 들어가지 않은 걸 먹어야 된다. 이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요즘에 고함량 제품들이 많아진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함량이 많으니까 그 함량의 대비 2%. 만약에 고함량이면 500ml
비타민인데 1000ml의 비타민이면 같은 2%라도 양이 많잖아요. 이분 얘기는 이렇게 함량이 많은 것도 하기 때문에 섭취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학 부영제가 들어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부영제, 무화학 부영제라고 해서 부영제가 안 들어간 것은 아니다. 예, 말씀드렸죠. 모든 제품, 건강기능식품은요, 이 부영제가 들어가요. 단지 화학 부영제가 아니라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부영제로 대체된 것.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에 많이 마케팅 떠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화학 부영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표현이 마찬가지잖아요. 화학 부영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예 부영제가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화학 부영제가 안 들어간 거죠. 부영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연 친화적인 부영제를 넣었다. 이런 부분인데 요즘에 이런 비타민이 이렇잖아요. 자연 유래 성분, 이런 성분을 가지고 비타민 만들었다. 석유에 뭐 그런 콜타르 뭐 그런 걸 만든 게 아니라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었다. 뭐 그런 것도 그러한 어떤 맥락인데 이 화학 부영제도 이 부영제도 이제 화학 부영제가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부영제로 대체돼서 나온 거지 그것도 부영제 없는 건 아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PM 사업을 할 때 이 화학 부영제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굉장히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데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연 친화적인 어떤 부영제가 이제 어떤 걸 만드니 곤약이라든가 칼슘, 옥수 전분, 분유, 치커리, 미강 추출물 이런 것들이 그런 화학 부영제 대신에 쓰이는 자연 친화적인 부영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들으면서 우리 제품에 화학 부영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부영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 제품들 보면 이런 곤약, 칼슘, 옥수 전분, 분유, 치커리, 미간 추출물 이런 것들이 그런 부영제로서 들어간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의 유튜브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결론은 화학 부영제가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안 들어간 제품이라고 해도 부영제가 안 들어간 건 아니다. 들어간 거다. 들어갔지만 이런 자연 친화적인 곤약, 칼슘, 옥수수 전분, 분유, 치커리, 비건슈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유튜브 내용에 대해서 댓글이 좀 달린 내용들을 보니까 댓글이 좀 달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보시면은 아주 그냥 이 댓글 내용을 보면요. 이런 어설픈 지식 가지고, 지금 얘기했던 거, 이런 어설픈 지식 가지고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유튜브 컨텐츠가 욕먹는 거죠. 인체에 꼭 필요한 자주 먹는 소금 먹고 죽으려면 몸무게 1kg당 3g, 즉 60kg 체중이면 180g 소금을 한 번에 원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지금 화학부영제를 지금 양호처럼 2% 들어가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이분이 얘기했잖아요. 고르지 말라고. 그런데 소금도 이렇게 얘기하면 소금도 똑같대요. 소금도 몸무게 1kg당 3g 정도 3g, 즉 60kg면 180g 한 번에 먹으면 죽을 수 있다고. 있다. 이게 소금 지금 우리 먹는다고 죽진 않지 않냐. 소금에 근데 안 좋은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산화규소는 지금 이산화규소 대표적인 화학 부영제죠. 이산화규소는 몸 1kg당 15g. 그러면 소금이 1kg당 3g인데 5배 정도가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1kg당 15g, 즉 900g을 한 번에 먹어야 죽는다. 소금보다 더 안전한 게 이산화규소예요. 스테아린, 마그네슘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FDA에서도 짠 소금보다도 안전하다고 인정한 걸 자기들 영양제 팔아먹으려는 상술에 속았는지 어쨌는지 이분 얘기하는 거는 상술이야 상술. 이게 말 그대로 공포 마케팅을 조장하고 있다. 이 화학병제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안전하다. 이게 얘기예요. 이분 댓글이. 공포 마케팅이다.
혹해서 유언비어 공포 마케팅이나 하고 댓글 보니 반박은 못하고 지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동문서답이나 하고 해킹당해서 이걸 막 이러한 거를 댓글 올렸더니 댓글도 달았겠죠. 근데 뭐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식의 막 글들이 댓글이 막 올라 있더라고요. 그럼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화학부영제가 들어가 있는 거 우리도 PM 제품이 화학부영제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걸 강조하는 게 공포 마케팅인가 혹시?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우리 PM은요, NTC라는 하는 세계적인 특허 기술과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지용성을 수용시키고 이런 기술들을 부각해서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우리 PM 제품을 홍보하고 알릴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말이 많은 화학부영제가 뭐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이런 걸로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설탕, 노 GMO, 노 글루텐 이런 거는 정확히 우리가 이건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 그런데 이 화학부영제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약처에서 이런 화학부영제가 들어가서 기준치잖아요. 2% 미만으로 다 식약처에서 또 FDA에서 안전하다고 다 허가를 받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PM 사업을 하면서 노화학 부영제를 굳이 막 고객들한테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노화학 부영제입니다. 이 얘기는 해도 되죠. 맞잖아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화학 부영제를 PM 바로잡기에서 바로 알기로서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굳이 정말 경쟁력 있는 흡수율이나 생체율 최고의 제품 이런 것들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말 많은 걸 얘기해서 다른 사람 말에 뭐 괜히 도마에 올릴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이분의 또 댓글을 한번 봤더니 이분 보세요. 이분 댓글 들으면 더욱더 명확해져요. 저는 영상에서 부영제가 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금 유튜브 제가 얘기한 내용 들으면 화학부영제 들어간 걸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같잖아요. 제가 그 처음에 이 소비자 입장에 들었다라면. 근데 이분은 저는 영상에서는 부영제가 해롭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분의 이제 이 유튜브 내용에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분의 이제 댓글이에요. 예전보다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와 절대적 함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영제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부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이제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영향에 대해 아주 장기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일리도 또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원료로 만든 제품은 되게 위험하다고, 데인저러스. 위험하대요. 왜 위험하면 식물 안에는 아직까지도 과학으로 확인되지 않은 무수한 성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수한 성분들이. 양파만 해도 양파 안에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어떤 식물에 뭘 발견했다.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인체에도 지금 4천여 가지 효소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 않았고 효소가 어떻게 그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과학에서는 모르면 데인저러스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모르니까 위험하다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댓글이 비타민C 혼합 제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일반 비타민C 혼합 제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반 비타민C를 HPMC 등을 이용하여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스 등을 이용하여 코팅한 것인데 그러니까 비타민C를 HPMC 등으로 이런 화학 부용제를 코팅한 거래요. 비타민C 혼합 제제라고 하는 게 HPMC는 당연히 안전한 성분이고요. 또 이분은 또 HMC도 안전한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금 HMC가 화학부용 대표적인 걸 얘기했는데 화학부용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HPMC는 당연히 안전한 성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저희 고객들과 상담을 해보면 일반 비타민C는 문제가 없는데 비타민C 혼합 제제를 드시면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이분 얘기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일부 몇 명은 문제가 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어떠한 제품이라도 어떤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어떤 반응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계속 연결되는 답글은 경질과 연질 캡슐에 사용되는 젤라틴 성분 아시죠? 돈피와 우피로 만들어지는 젤라틴 굉장히 안전한 성분인데 게다가 소, 돼지고기에 대한 알러지도 없는데 젤라틴 캡슐만 먹으면 속이 불편한 피부에 뭐가 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역시 매우 드문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러면 화학부영제가 안 들어간 것도 이런 어떤 이런 부작용 비슷하게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아주 드문 케이스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면서 왜냐하면 식품이니까 건강기능식품이니까 병원 처방 혹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과 다르게 자, 의약품은요 명백하게 이거는 우리 몸에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왜? 자연계에 없는 분자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으로 식품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말이 식품의 분자 구조가 아니라 이 의약품은요 인간이 진짜 분자를 새로운 분자의 물질을 만든 게 약이에요. 어? 그 약의 부작용에 대한 거는 누구나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약국에 구할 수 있는 의약품과 다르게 건강기능식품은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오남용이 발생할 확률이 의약품보다 비교도 안 되게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산화규소 최대 가능 배합비는 알고 계신가요? 건강기능식품 만들 때 이산화규소를 사용할 경우 전체 배합비의 2% 초과해서 넣을 수 없습니다. 아까 방송 얘기했잖아요. 2% 이상 넘길 수 없다고. 그러면 또 다른 댓글이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공정 차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최종 완제품에는 2% 미만 공정 차원에 사용되어야 하고 최종 완제품에는 2% 미만으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식약처에서 기준이에요. 안전한 식품 첨가물이지만 식약처에서 무분별한 사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한 식품 첨가물인데 식약처 통제한다? 예. 말씀하신 공포 마케팅, 부영제가 암을 일으킨다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컨텐츠들, 문제가 많다는 점 인정합니다.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부영제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인정하면서 또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요. 저도 들으면서 답변 들으면 이분이 유튜브에 올린 컨텐츠와 또 상반적인 얘기도 하면서 결론은 자기는 뭐 이런 이유 뭐 아주 극히 일본의 케이스 때문에 올렸다. 그러면 세상에 먹을 수 있는 음식 하나도 없잖아요. 소금도 지금 소금 먹으면 안 되죠. 소금 들어가 먹으면 안 되죠. 그냥 소금 들어간 거. 소금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화학부영제도 진짜 많이 먹으면 소금의 5배 이상을 더 먹으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실험 결과에서. 그래서 제가 이 화학부영제 우리가 PM 제품 설명할 때 너무 강조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왜? 아주 특별한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깊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보세요. 지금 이산화규소와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HPMC, 히드록시 프로틸 메틸솔룰로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화학부영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화학부영제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화학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진짜 안 좋은 건지를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PM 바로 알기 이런 코너를 통해서 한 번은 저희가 점검해 봐야겠다. 자, 먼저 이산화규소 막 엄청 막 이거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난리치잖아요. 공부 마케팅인데 이산화규소 한번 정확히 알아볼게요. 자, 지금 합성 부영제 이런 화학 부영제 얘기하는데 여기도 얘기지만 어, 예. 자, 그런데 우리 식약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절대 해롭지 않게
속에 들어간 전 성분을 꼼꼼하게 살펴본답니다. 식약처에서.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식약처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첨가된 부영제도 절대 해롭지 않는 소량의 양만 첨가하도록 양을 지정해 두기도 했고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부영제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이 부영제도 절대 해롭지 않은 소량의 양만, 해롭지 않은 양만. 아까 그분도 섭취량이 많이 먹으면 문제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한번 지금 얘기한 뭐죠? 예, 지금 이산화 규소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이산화 규소. 자, 그러면 이산화 규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이것도 한번 봐야겠다. 일부 천연재료를 내세우는 건강식품 회사에서 알약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안전한 성분인 부영제라는 물질을 합성 부영제라고 부르며 화학 부영제라고 부르며 공포의 물질로 둔갑시킨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산화 규소. 자, 여기도 나오죠. 공포 마케팅에 시달리는 애들의 이름이 이산화 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솔, 즉 HPMC라고 이 애들이라고 하는데, 자, 이 아이들은 우리가 흔하게 먹거나 아님 안 좋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드시는 약인 감기약에도 들어가 있고요. 위장약, 당뇨약, 고혈압 약 등 수많은 약을 만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안전한 부영제임에도 불구하고 몸에 해로운 합성 부영제라는 이름으로 거론되는 성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당약 먹으면 안 되죠. 위장약, 당뇨약, 이 약들 다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산화 규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일부 회사에서는 이산화 규소가 발암 물질, 흡습제라고 마케팅을 하여 먹어서는 안 될 물질이라고 마케팅을 해요. 저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이산화 규소는요, 오랜 기간 동안 폐를 통해서 갈아진 가루 형태로 이산화 규소가 들이마셨을 때 폐에 퍼져 세포로 진입해서 하고 계속해서 세포 조직을 자극하여 폐 기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규폐증, 기관지염 또는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산화 규소 일으킬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잖아요. 단 이것은 폐를 통해 갈아진 가루가 들어갔을 경우의 이야기고 입으로 먹었을 때는 무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앞부분, 이 부분이 조건값이 틀리잖아요. 가루 형태로 폐로 들어갔을 때 아주 지속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이산화 규소가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흡수제 먹지 말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무슨 말이면 우리 김 같은 데 가면은 그 흡수제 있잖아요. 흡수제. 그게 이산화규소거든요. 근데 이산화규소는 입으로 섭취했을 때에는 독성이 없으나 흡수제 상태일 때는 동글동글한 알갱이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김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근데 이걸 성인도 아닌 우리 아이들이 삼켜버리면 소화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붙여놓은 것이랍니다. 진짜 이유는 그래서 이산화규소, 즉 실리카는 보충제로도 존재해요. 이산화규소는 인간의 성장과 바르게 중요한 미네랄로 이산화규소니까 미네랄로 피부, 머리카락, 손톱 등을 이루는 필수 성분으로 콜라겐을 형성해서 피부의 노화를 막아요. 이산화규소가 실리카라고 하면 실리카 보충제로도 존재하는데 또한 혈관벽의 신축성을 높이고 콜레스테롤을 억제 및 촉진, 연골 조직 등의 형성과 태아의 성장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이를 영양제로 챙겨 먹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죠. 실리카라는 형태로 이산화규소를 먹는다는 거예요. 규소. 그래서 부영제를 다루는 전문 서적에서는 이산화규소를 입으로 먹을 때는 독성이 없고 자극이 없는 부영제 성분으로 쓰여 있어요. 재밌는 게 이산화규소가 요게 무슨 말이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LD죠. LD50 써 있잖아요. LD50. LD50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LD50이라는 거는 한 무리의 실험 동물을
50% 정도를 사망시키는 독성 물질의 양이에요. 약을 만들 때 우리가 이 약의 치사율이 어떠냐 검사할 때 이 지들 상대로 해서 그 약을 함량을 다 높이면서 먹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이 지들이 50%가 죽었냐, 그 치사율이 어느 정도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섭취량이 문제예요. 섭취량. 우리 물도요 물 너무 많이 먹어도 죽어요. 물. 자, 중요한 건 그게 먹었냐 안 먹었냐가 아니라 양이 중요하다. 섭취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검사도 그렇게 하는데 이산화규소 같은 경우는 1kg에 그러니까 몸무게가 1kg, 1kg에 15g, 15g 정도를 투여했을 때 LDL이 나오는 거예요. LDL이. 응? LDL. 즉 자기 체중이 60kg 곱하기 60 하면 되겠죠. 그 정도를 먹었을 때 그래도 50%가 죽었다. 근데 비타민 C는요. LD 이게 1kg에 12g이에요. 이산화규소랑 비타민 별 차이 안 나네요. 비타민 C도 이 정도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소금은 1kg에 3g. 그럼 비타민 C가 소금보다 더 위험한 거네요. 비타민 A가 1kg에 2g. 콜라가 1kg에 140mg. 콜라는요, 아니 맹독성 독약, 이거는 완전 독약이에요, 독약. 독약. 1kg인 사람한테, 예를 1kg, 140mg만 콜라를 먹어도 50% 사람들이 죽는, 50% 죽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야, 이게. 스테아린, 마그네슘 같은 경우가 1kg에 19g.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보면서 이 화학 부영제가 안 들어갔다는 걸 강조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보면. 콜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이 LDL이 뭔지, LD50이라는 게 이 정도 양을 먹였을 때 50%가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숫자가 적을수록 독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숫자 낮은 게 소금, 비타민도, 이게 12g이니까 반대로 이게, 소금이 더 독성이 있다는 얘기네. 예, 반대로. 비타민 A, 비타민 A. 비타민 A는 지용성이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실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것 때문에요. LD50. 그러니까 콜라는 140mg. 그러니까 완전히 이 숫자가 적을수록 먹는 양이 적음에도 50의 확률로 죽는 거니까 숫자가 적을수록 독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표만, 방금 보여드린 표만 봐도 이산화규소나 스테아린, 마그네슘보다 소금이나 비타민 A가 더 콜라, 완전 독극물이라는 얘기죠.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노화학 부영제라고 얘기를 할 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도 오래 먹으면 몸에서 쌓이지 않을까?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된다.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이산화규소는 몸에 축적되지 않고 대사를 통해 소비되거나 신장을 통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이산화규소는 폐로 흡입하지 않는 이상 몸에 해롭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없는 게 좋지 않나요? 없는 게 좋지 않냐? 우리가 무화부영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래도 말이 많으니까 없는 게 좋지 않냐? 하시는 분들은 없는 거 찾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선택권을 넓혀드리고 싶어 쓴 글이니 참고만 하시고 상품은 고객님들께서 마음에 쏙 와닿는 제품으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여기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거는 지금 이산화규소랑 또 어떻게 다르냐? 저 앞에 내용들을 했던 내용들이고. 자, 그러면 여기 주제는 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왜 사용하는 걸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약의 표면을 부드럽게 코팅하여 윤활제 역할을 한다. 재료들끼리 서로 붙는 것을 방지하여 제조 과정을 빠르게 해준다. 예.
우리 밀가루 같은 것도 이렇게 붙지 않게 방제 제일 빠르게 해준다. 적은 양으로도 약을 만들 수 있어 재료 손실이 적다. 삼키기 편하고 소화되는 기관까지 쉽게 내려가게 한다. 몸에서 약을 잘 흡수하고 잘 녹게 하여 치료효과를 높인다. 이런 목적으로 쓰인다고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화학부영제 엄청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얘기하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먹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많이 떠든 내용이 동물 실험을 했대요. 동물 실험에서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성분을 먹인 쥐에게 요로결석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구토, 체중 감량 등의 증상이 발견되었으며 심한 경우 사망한 쥐가 있었대요. 이걸 가지고 이 실험이 1980년에 있었던 논문인데 이때 이 쥐에 대해서 하루 키로당 2,500 미만 용량에 대해 관찰되는 했더니 이걸 했더니 0%일 때, 5%일 때, 10%일 때부터 약 간의 중량이 감소했고 20% 정도 넘어가니까 간유량 감소된 체중 증가하고 요로가 결석이 됐다. 이거예요. 40마리 쥐에게 3개월 동안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을 이렇게 먹인 거예요. 응? 키로당. 근데 중요한 거는 키로당 2,500ml 미만의 용량에 대해서는 관찰된 부정이 없었다. 근데 어차피 이 실험을 가지고 결론은 요로 결석이 생기지 않냐. 이것도 결론은 많이 먹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네요. 쉽게 말하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과다 섭취로 인한 간 중량 감소에 관한 실험이었던 건데, 그럼 아까 얘기했던 LD50처럼 어느 정도까지 과다 섭취를 시켰더니 나온 걸 가지고 이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공부 마케팅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하게 먹는 건강기능식품은 보통 500mg, 1000mg인데 여기에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약 5mg, 10mg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1000mg 정도 해도 5mg, 10mg, 2% 미만이니까. 그러면 여기 실험대로 이렇게 하려면 60kg의 성인이요. 하루에 최대 15만 mg을 먹어요. 이산화탄소를, 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을 15만 mg을 먹어야 이러한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정확히 쉽게. 하루에 3만 개의 알약을 먹어야 미독한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알약을 메가요법 아무리 한다고 해도 3만 개 먹나요? 하루에? 안 먹잖아요. 그럼 결국에 그 섭취량의 과섭치가 아니잖아요. 3만 개 알약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개도 못 먹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스테아린이나 마그네슘을 저하시킨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1990년도에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것도 결론은 너무 많은 양으로 실험한 거예요. 2016년에 스테아린산이 대식세포 분화에 관여하여 결핵균을 잘 죽였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으니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이 스테아린산이 이러한 결핵균을 죽였다는 실험도 있어요. 어쨌든 아주 많이 먹으면 당연히 그런 결과 나오고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마케팅의 진짜 그 상술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많이 떠드는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 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체내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여 체내 독성 수치를 높인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약의 표면을 부드럽게 코팅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 실험한 결과가 있대요. 라니틴이라는 성분의 위장약을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으로 코팅했을 때 얼마 약이 배속과 유사한 환경에서 녹는지 실험한 건데 이 실험을 했더니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을 코팅 안 한 게 분명히 약이 녹는 정도가 더 빠르긴 했대요. 처음에 초기에는. 근데 결국 45분이 지났을 때는 결국 다 녹았대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음식이 15분 만에 소화돼서 똥으로 다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알약 1%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으로 영양 섭취를 막는다는 것은 공포를 조정하기 위한 과장된 주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땅땅.
그리고 스테아린산 마그네슘도 구형제를 다루는 서적에 따르면 이것도 입으로 먹었을 때 독성이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 대량으로 한 알약을 한 3만 알 정도 먹으면 대량으로 먹었을 때 설사하거나 점막이 자극이 될 수도 있다. 당연히 모든 건 섭취량이 문제인 거지. 섭취량. 우리 미세먼지 안 좋잖아. 미세먼지가 와서 서량의 미세먼지가 아니라 엄청난 미세먼지를 내가 먹으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 그래도 오래 먹으면 몸에 해롭 쌓이지 않을까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몸에 들어가면 스테아린산과 마그네슘으로 이게 이온화 된대요. 마그네슘 우리 먹는 거죠. 챙겨 먹는 거잖아요. 스테아린산은 자연계에도 존재하는 전혀 해롭지 않은 물질. 그러니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우리가 몸에 들어가면 이게 이온화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테아린산과 마그네슘으로 몸에 축적되는 나쁜 물질이라면 실제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응? 그와 이유로 스테아린산 마그네슘도 몸에 해롭지 않다는 걸 않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말을 쭉 하면 마지막에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없는 게 몸에 더 좋지 않을까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는 거 찾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선택권을 넓혀드리고 싶어 쓴 글이니 참고만 하시고 상품은 고객님께서 마음에 쏙 닿는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결론 제가 말하는 건 이게 뭐 다른 거보다 우리 PM 제품을 너무 그러니까 노화학 부영제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 그냥 우리 제품은 이런 거 따지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화학병원가 진짜 나쁘고 막 그런 얘기 할 시간에 NTC를 더 설명을 더 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셀룰로스 HPMC. 자, 이것도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도 앞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고, 보면, 자, 이 HPMC. 이거는요, 왜도 중요한 부분이 보면은, 자, 이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셀룰로스 HMC. 이건 이제 이름만 딱 들어도 되게 화학적이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느낌을 막 주잖아요, 지금. 이름 자체가. 근데 이 아이는 셀룰로스라는 식이섬유 구조를 변형시켜 만든 물질로 약물의 캡슐을 만들거나 코팅하는 데 사용 많이 해요. HMC, HPMC. 그러니까 이 히드록시 프로필, 프로필 메틸셀룰로스. 이게 캡슐을 만들 때 많이 쓰입니다. 캡슐. 근데 이거를 딱 검색하면 이것도 엄청 뭐 절대 들어가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공포 마케팅 조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떠드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먼저 모 방송국에서 이거 실험을 했대요. 금붕어를 두고 실험을 했는데 여기에 인식향 나트륨과 비타민 C를 함께 넣었을 때 금붕어가 죽었어요. 이 실험을 가지고 HPMC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 실험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실험은 이게 실험이 진행됐는데 금붕어에 있는 어항에다가 안식향산 나트륨을 넣었어. 넣었더니 물고기가 안 죽어. 비타민 C를 넣었더니 안 죽어. 근데 이걸 같이 넣었더니 죽었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이 안식향산 나트륨, 이게 벤조산 나트륨이에요. 광과 비타민 C가 만나 상승작용을 보이며 벤젠을 만들어내어 근본을 죽였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안 좋은 문제를 만들었다. 상승작용. 우리가 뭐 이렇게 만나면 플러스 조합이 있고 마이너스 조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조합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 왜? HMC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의문이 드는 게 분명히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솔루스에 대해 지금 부작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험을 왜 얘기하냐는 거야. 왜?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솔루스는 안식향산 나트륨과는 완전 다른 물질인데 다른 물질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실험하면서 이게 그 실험에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식 향산 나트륨이 진짜 비타민 독성이 나올까? 2016년 10월 19일에 한 식약처에서 이걸 했더니 안식 향산 나트륨과 비타민 C가 화학 반응을 했을 때 미량의 벤젠을 생성할 수 있는지 이런 반응이 일어나려면 실험을 했대요. 식약처에서 했더니 이것도 이런 반응이 일어나려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하고 구리, 망간과 같은 미네랄 촉매제가 필요해야 나올 수 있다. 또 우리나라 안에 의약품 중에 벤조산 나트륨과 비타민 C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은 거의 없대요. 이를 동시에 복용해서 벤젠이 됐다고 보고 역시 전세 통틀어 없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 실험 왜 했는 거예요? 이 실험을 해놓고 HPMC가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아니야. 좀 이 실험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 진짜 제가 봐도. 응? 그리고 이거를 두 약을 30분 간격을 두고 복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30분 내로 소장까지 내려가 몸속에 흡수하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PM 제품도요. 사실 3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섞어 먹는 것보다 간격을 두고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채소가 우리 제품 하나하나의 제품들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먹는 게 좋다. 이런 부분이에요. 왜? 30분 간격을 두고 먹으면 30분 내로 소장까지 내려가거든요. 내보내고 먹고 내보내고 먹어야 되잖아요. 소장까지 위에서 내보내고. 그리고 또 히드록시 프로필 메티솔을 먹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HMC를 섭취하면 복부 팽만과 복부 경련과 속 부글거림이 나타났고 물 배출을 방해한다. 근데 이거 얘기 들으면 우리 PM 제품 먹고도 호전 반응 이런 거 나오잖아요. HMC를 안 먹어도 나오잖아요, 이거. 자, 어쨌든 그러면 이 본기사를 보면 식약처에서는 HMC는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에서 이를 섭취 허용량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데 다른 거 아까 이산화 규소나 아까 그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예 제한도 없어요. 식품 첨가물의 안정성이 확인돼 우리나라를 비롯해 코덱스 EU, 미국, 일본 등에서도 식품이 허용되고 있다. 이거는 몇 프로 넣지 말라는 말도 없어요. 여기 보면 여기 JECPA에서는 HPMC를 하루 5g 섭취 시 일부 사람들에게 설사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5g. 건강인식품 한정에 이 HPMC 2% 사용한 경우 한정 HPMC의 함량이 0.02g. 그러면 이 말은 요 보고가 있었다고 해도 한 200알 정도 여기 나오네요. 5g 정도를 꾸준히 과다 복용을 했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래요. 그러면 건강식품을 봤을 때는 하루에 한 250개 정도 먹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250개, 250알. 그러니까 이것도 이 HMC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안전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가면 자극 통증을 유발한다. 눈에 들어가면 먹는 게 눈에 들어가면 따갑지 않을까요? 이거 너무 웃기다. 예. 근데 이 HMC가 점안액에 이 HPMC가 많이 쓰인대요. 일반 약국에 가서 판매하는 인공 눈물에 이 HPMC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히프로 멜로로스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HPMC래요. 눈에. 그러면 보시면 눈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부위에 사용하는 점안액에 해로운 물질을 넣도록 정부에서 허용했을까? 점막에는 가장 까다로운 허가를 받는 의약품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게 들어가면 건조감을 줄여주는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럼 이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솔루로스 몸에 해롭지 않은 성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없는 대목이 좋지 않냐? 그런 분들은
찾아서 드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얘기를 왜 했으면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으면 보시면 자, 지금까지 제가 설득했어요. 이건 다 내용들 제가 보시면 왜 이 얘기를 제가 왜 했으면 저희가 제품을 설명할 때 노화학 부영제라는 거를 많이 강조해서 굳이 너무 얘기할 필요 없겠다. 왜? 말이 많으니까. 근데 어그는 없다. 이 얘기는 좋아요. 그런데 저희 제품 중에 유일하게 캡슐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죠. 그게 뭐예요? 산화질소 보충제인 뮤노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뮤노겐이 캡슐에 들어가 있잖아요. 유일하게. 왜? 산화질소를 생성시키는 보충제인데 이건 소장에서 터져야 돼. 소장에서. 근데 여기 뮤노겐 딱 보면요. 캡슐 기재해서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솔룰로스라고 딱 적혀 있어. 이렇게. 실제 우리 캡슐은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 셀룰로스로 만든 겁니다. 전 세계적 모든 캡슐이 거의 이걸 만들어요. 처음에 PM이요. 이게 아니었대요. 처음에 녹말 같은 걸 만들어요. 녹말. 근데 이거 히드록시 이걸 바뀌었어요. 왜? 이게 더 제품 효과를 더 높인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떤 분이 이러한 공포 마케팅에 속으신 분들이 여기 위노겐에 노화학 부영제라면서 이게 들어가 있지 않냐. 여기 있잖아.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너무 강조할 필요 없다라는 게 우리가 말 잘못해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놓은 덫에 우리가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있잖아요, 여기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솔루로스 HPMC가. 그러니까 너무 강조할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어떤 고객이 이거 가지고 막 따지는 분이 있어서 제가 사장님의 주장대로라면 이 뮤노겐을 200알도 아니네, 250알이네. 뮤노겐을 하루에 한 200알 정도 먹으면 그것도 먹으면 약간의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0알 정도 먹으면, 당신의 주장대로면 200알 정도 먹으면 무조건 말만 듣고 그 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분이잖아요. 아까 제가 도리어 그 자료를 제가 보여주고 하루에 200알 정도 먹으면 250알 정도 먹으면 약간의 설사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내 몸에 산소만큼 중요한 산화질소를 안 먹을 거냐? 경질 캡슐로 주로 사용되는 히드록시 프로필 셀룰로스는 안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니 염려 말라고 하고 정 싫으면 먹지 말라고 하세요. 파트너들한테 얘기해서 제가 답변 보내준 거예요. 도핑 테스트나 시각처에서도 문제가 없으니 판매되는 거지 않냐.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화학 부영제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해 본 거고 우리도 이 뮤노겐 캡슐에서는 이게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건 모든 전 세계에서 지금 안전하다고 하는데 FDA 모든 부분에 유럽에서 모든 데서 근데 여기 먹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250알 정도 먹으면 약간 설사 복통을 한다라는 그 논문이 있었다. 그 논문의 내용에 어느 정도 양인지 섭취량에 대한 얘기는 보지도 않고 저희가 괜히 너무 강조해버리면 다른 제품들은 당연히 물론 저희는 그 자연 친화적인 그런 부영제를 썼어요. 다 부영 목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무노겐 들어가 있다고요. 너무 화학 부영제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강조 막 해놨는데 나중에 이거 들이밀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화학 부영제, 우리가 제품 컨셉 중에 노설탕, 노GMO, 노글루텐, 노색소, 방부제, 화학 부영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터치만 해주고 없다. 그런데 여기서 또 뮤노겐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너무 강조하지 말고 나중에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화학 부영제 너무 할 필요 없고 이 노설탕도요. 저희 슈가라는 이름 들어가요. 이 설탕 대신 우리 스테비아라든가 거기 또 다른 이 설탕 대신 들어가는 게 대체가 있어요. 대체. 우리 제품 맛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설탕 대신 들어가 있는 게, 스테비아 말고도 몇 가지 더 있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어이구, 시간 너무 많이 오버됐네요. 아무튼 화학 부영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하자. 알고. 모르고서 얘기하다가
바보 되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마케팅이다. 이걸 너무 강조해서 그 어떤 리더들이 막 떠드는 거 보면은 조금 눈살이 찌푸려져요. 우리 PM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진짜 독보적인 기술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몇 가지 가지고 막 우리도 그런 공포 마케팅에 같이 할 싸구려처럼 할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비즈니스 미니 특강은 사실 오늘 시간 관계상 뭐 이거 못 하겠네요. 오늘 하려고 했던 거는 이 고개더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했어요. 고개더. 뭐 언급만 할게요. 내일 다시 정확히 얘기할 건데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고개더가 되세요. 이 고개더가 대세예요. 대세요. 고개더. 이 고개더가 뭐냐? 고개더가 이 고개더가 그냥 고개더. 당신 고개더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고개더. 고개더는요. 야심 있고 성취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고개더라고 합니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용어만이 아니에요. 고개더. 야심 있고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 한번 마음 먹으면 고고고 성취의 직성이 풀린다. 고고. 당신 정말 고개더가 돼야 된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야심을 갖고 성취하게 열심히 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이 고개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개더가 되기 위한 그럼 습관이 뭐냐? 이거죠. 고개더라는 거는. 그러면 이 고개더가 어떤 데서 왔냐? 고겟잇, 고겟잇. 그것을 이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개더란 말이. 고겟잇.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고겟잇 해라. 원하는 것을 쟁취해라. 밀어붙여라. 이 고겟잇에서 여기 이 윌 스미스가 행복 찾아서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꼭 한번 보세요. 이 영화는 봐야 될 영화인데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가서 쟁취하려 고겟잇 해라. 예. 이러한 고개더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고개더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개더가 된다는 얘기는 성공하는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들은 다 고개더였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더였다. 이 말이에요. 고개더는 적극적이고 활력이 넘치고 액티브하고 에너제틱하고 야심이 있고 앰비셔스, 야심이 있고 모든 일에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추진력이 대단해서 당연하게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겨서 반드시 해내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고개더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개더 하는 거는 그 고개더가 되기 위한 그런 습관들, 그런 특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개더를 한다. 고개더가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더, PM 사업 성공을 위한 습관, 이러한 습관을 갖는 것이 내가 고개더가 되는 거다. 고개더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 8시에 우리 전선영 VP님이 8시에 PM88PM 8시에 8가지 그 고개더를 올려주고 있잖아요. 88PM. 그래서 그게 이 고개더는 결국에 PM 사업 성공을 위한 하나의 습관, 이런 습관을 갖는 것이 고개더가 되는 거다. 고개더가. 이런 의미인데, 이거에 대해서 내일 좀 더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만 넘어가고, 오늘 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6일입니다. 2막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각오 다지셔야 돼요,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고개더 되셔야 돼요, 고개더. 결단을 내려서 2막 사업. 오늘 2막 사업은 뭐예요? 봄이에요, 봄.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요. 어떠한 각오를 다지냐? 내가 이 2막에서 최대한 씨를 뿌리겠다. 기록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저도 이번 주말에는 제가 창원을 한번 갔다 올까 지금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주말에도 갔다 올 생각이고. 자, 액티바이저 세럼 리테일 강한국의 명단 계속 명단 작성하셨죠? 이제 그분들에게 컨택하시면서 액티바이저 세럼 홍보하시고 시연해 주시고, 그리고 BA 프로모션 이제 5월 17일부터 액션팩 월말 프로모션 진행될 예정이니까 홍보 및 리테일 하세요. 제가 이거 카톡 문구도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미리 보내놓으세요. 근데 이거를 홍보하면서 리테일까지 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자신이 갖고 있는 제품이 있다라면 바로 그냥 그 가격에 받아서 예약받지 말고요. 바로 그냥 제품 주시고 돈 받으세요. 그런 거 하라는 얘기고, 오늘 금요일에 M스쿨 101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에요. 매주 금요일은요. 성공자의 주말 스케줄을 잡아야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성공자는 주말이 더 바빠요. 성공자의 주말이 더 바쁩니다. 특히 이번 주말 5월 8일은요. 어버이날이면서도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보니까 말씀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5월 다음 주 5월 9일 10일 월화 KP크림 계절 힐링 캠프 좀 진행이 됩니다. 1박 2일. 저는 갈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명단 보니까 3명이 선택했던데 오늘하고 일요일까지 최대 일요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마감할 테니까 그 전에 힐링 캠프 참석하실 분들은 내용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단톡방이나 밴드에 보시면 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그동안 우리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 우리 노학 부용제를 막 강조했던 분들은 좀 뭐지? 뒤통수 띵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포 마케팅이다. 그리고 우리 뮤로겐에도 HPMC가 쓰였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용제는 다 쓰인다. 건강식품에. 근데 천연, 자연, 친화적인 그런 부용물이 쓰였냐, 안 쓰였냐. 아, 이왕 말 많으니까 없으면 좋겠죠. 근데 실제 그것도 섭취량의 문제인 거지. 사실 안정성은 이미 검증된 거니까 그런 공포 마케팅에 유치한 마케팅으로 하시는 분과 동조하지 말고 우리는 PM의 NTC 또 우리 마이크로솔브 기술 CD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 말고 그런 몇 가지에 의해서 괜한 싸구려 마케팅 하지 말자 이런 말씀 좀 드린 겁니다. 아무튼 어떠한 얘기 있더라도 PM은 정말 지금 현재 최고의 혁명적 건강기표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5월 6일 5월 사업이 2막 시작하는데 우리 함께 이번 정말 가고 다니시고 중단 없는 전진 하시자고요. 자, 이걸로 오늘 미라클 모닝 비전 스타트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만드는 미라클러 PT 이용수였습니다.